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이 총선 이후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삼성전자 유치 공약과 맞물려 전북 소외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총선 당선자들이 모두 부정적인 가운데 전주시는 대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대 총선이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속 기획으로 진단합니다. 그 첫 순서로 다당 구조와 전북 정치의 위상 문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삼성전자 광주 유치 공약이 발단이 됐습니다. 전북 투자는 이미 협약까지 체결했는데도 총선 기간 관심조차 끌지 못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과 전라북도가 체결한 MOU입니다. 삼성이 오는 2021년부터 20년간 새만금에 풍력과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20조 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실까지 이 MOU를 뒷받침해 도민들을 한껏 기대감에 부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던 삼성의 관련 부서는 2년 전 해체됐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그려진 그린산업단지는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결국 오늘 열린 도의회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거친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희대 대도민 사기극을 고발하고 도민에게 섞고 대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는 삼성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제안을 한 만큼 여전히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투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일단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총선 이후에 답과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투자에 대한 삼성의 무성의한 태도와 달리 광주에서는 현재 삼성의 투자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공약으로 채택한 데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에 자동차 전자부품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LH 본사 유치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에 불과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삼성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바뀐 도내 국회의원 선거 지형이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방부 사업 승인이 임박했는데 당선인들은 이전 사업에 부정적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병선거구 정동영 당선자는 후보 시절 조촌동 도도마을로 항공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덕진구에서 덕진구로, 구청에서 구청으로 같은 관할 지역에 항공대가 이전한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헬기부대 운용 시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 속한 김제, 익산 당선자들도 한결같이 현재 예정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해온 이전 반대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재검토하고 잠정 중단한 상태에서 제3후보지를 물색하자, 이런 게 저희들의 비대위의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 여부가 이번 주에는 결론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자들이 한결같이 현재 이전 부지를 반대하자 전주시 역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는 이행을 하고 제안,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사업 취소 행정소송도 여전히 변수인데다 당선자들의 부정적 의견까지 더해져 항공대대 이전이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여야가 모레 19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소법이 제정되면 민간 분야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돼 도내 탄소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20대 총선을 되돌아보고 전북 정치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전례가 없는 다당제가 향후 전북 정치에 미칠 파장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창익 기자입니다. 여당의 잠룡인 오세훈을 압도하며 6선 고지를 달성한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은 물론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에까지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나 고심하고 있어요. 재기에 성공한 정동영 의원은 당내 위상 정립이 우선이지만 당권 도전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더민주 이춘석 의원이 비대위원을 꿰차며 당내 역할과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원내대표를 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좀 한번 나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은 야권의 거물 정치인들이 포진한 전북 정치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정운천 의원 역시 호남목 비대위 의원을 기대할 수 있어 전북을 위한 여권의 협조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의 위상과는 달리 호남 내에서 더민주는 소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더민주의 호남권 당선자 3명이 호남 또는 전북을 위한 당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창당 주도 세력은 광주 전남으로 국민의당의 호남 석권이 전북 정치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전북은 실리를 담은 정치적 다양성을 얻어냈지만 전북 정치의 복원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순간 초속 29m에 달하는 강풍으로 인해 24개의 간판과 가로등 22개, 주택지붕 34채가 파손되고 농경지 66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선박 25척이 침수되거나 부서졌으며 진안에서는 보호수로 지정된 40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쓰러지는 등 가로수 134주가 뽑히거나 부러졌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인정 의원은 도내 학교 시설 가운데 내징 설계를 적용한 곳은 21%로 전국 평균 31%보다 크게 부족한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지진 발생은 250건으로 20년 전보다 4배가량 증가했으며 지진의 강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안군 동진면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나들목 입구에서 25톤 덤프트럭이 부안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통학버스가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등에 부딪혀 운전자 57살 김모 씨와 초등학생 8명 등 모두 10명이 다쳤습니다. 군산시가 정수장 부지를 매각하고도 6개월째 잔금을 받지 못해 안절부절입니다. 밀린 잔금만 무려 180억 원대로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8월 10년 이상 방치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3만 6천여 제곱미터를 190억 원에 한 시행사에 매각했습니다. 매각잔금 180억 5천여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업체로부터 1억 원만을 납부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매각 연체 금액이 12억 원을 넘어서 군산시에게는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택조합을 짓기 위해 금융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한 업체는 최근에는 담보를 인정받아 조만간 계약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 말까지 전대금 이자에 대해서는 다 완납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안으로는 땅값을 다 완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산시는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등 부지 매각건이 허사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잔금 이행 계획이 접수가 되면은 그 내용을 검토해 나가야겠고 잔금 이행 계획이 여의치 않으면은 계약 해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매각 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군산시가 저자세로 나오면서 특히 의혹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공신력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기존의 땅콩이나 쌀 같은 농산물이 고기능성 품종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개선하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까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팔광 땅콩입니다. 기존 품종의 우수성을 교잡해 만들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000제곱미터당 수확량은 일반 품종보다 2배 이상 많은 540kg이나 되고 생산비는 오히려 저렴합니다. 특히 이 땅콩에는 건강 기능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좋은 올레산과 천식과 기침에 좋은 루테올린이 기존 땅콩보다 2배 정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콩나물처럼 쌍나물로 키우면 항암과 노화지연에 탁월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땅콩 때보다 1000배 증가한 그램당 100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기 위해 흔히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 한 잔과 쌍나물 1g에 들어있는 성분의 양이 비슷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성 식품과 식이약품 등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빵을 만드는 쌀도 눈길을 끕니다. 밥맛이 좋고 보관기간이 긴 삼광벼로 빵을 만들면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화장애나 알레르기의 우려가 없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의 기능성 품종 개발과 상업화가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설에 부패가 잇따르는 만큼 대규모 시설을 축소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과정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급 등 세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쉼터와 성폭력 상담소 설치 등 장애 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절제술 완전성 평가 기록률과 항암 화학요법 미시행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노면 상태가 불량한 전주 IC 진출입로 재포장을 위해 교통이 통제됩니다. 오는 22일에는 전주 IC에서 시내 방향 통행이 차단되며 26일에는 그 반대인 시내에서 IC 방향으로 통제됩니다. 도의회 장명식 의원은 시외버스 환승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정한 휴게소에서 환승할 수 있지만 시외버스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로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치매 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미술교실과 작업교실을 운영하고 치매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59개 학교에 비단 잉어와 금붕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비단 잉어와 금붕어는 1년여간 사육된 것으로 모두 13,000여 마리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번 주 남미에서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일행은 오는 21일 브라질 총회에 맞춰 브라질과 파나마 등 남미 스카우트 회원국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라북도는 남미가 아프리카와 함께 개최지 확정 투표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도내의 승마장이 대폭 확충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17곳인 승마장을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번에 도내 5개 승마장이 농식품부의 승마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모두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공공승마장 1곳, 남원과 저급에는 3개의 민간승마장이 신설되며 노후된 전주승마장은 개보수될 예정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 전주부성 일대가 역사 문화 보존지구로 보호관리됩니다. 전주시는 전주부성이 자리했던 중앙동과 풍남동 일대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옥마을 중심의 역사 문화 보존지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드러나지 않은 문화 자원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농촌 빈집을 정비해 반값에 임대해주는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3채를 임대한 가운데 올해는 동당 지원 금액과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농촌 지역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계층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가 오늘 도청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북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는 도내 일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생태관광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마을별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앞서 전주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과 진안 지오파크, 김제 벽골제 등 14곳을 생태관광지로 지정했습니다. 후백제 사찰인 완주 복림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완주 복림사지의 존재가 밝혀짐에 따라 올해는 후백제 시기에 해당하는 층까지의 하강 조사와 정밀 조사를 실시해 당대 사찰의 잔존 상태와 범위, 관련 유물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완주 복림사지는 2점의 보물과 보물급 비지정 석조문화재가 출토된 중요 사찰입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자료를 장애인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군산 시립도서관은 무료 우편 서비스를 통해 자택으로 배달해주고 반납도 받고 있습니다. 춘향제 개막에 맞춰 춘향 테마파크에 춘향 토우 포토존이 조성됐습니다. 춘향 토우 포토존은 전남 도립대 도예과에서 제작을 맡았으며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 암행어사가 돼 돌아온 이도령과 재회하는 장면 등 23점의 토우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제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9회 김제 모악산 축제 종합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